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5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주말에도 날씨는 엄청 좋았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개인사가 좀 바빠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 18명, 18분에 대한 구조가 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오늘 해양경찰청이 좀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방법 말고 적극 좀 더 대응책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앞으로 네. 그래도 나라가 좀 좋아지는 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시장 얘기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보면 코스피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아침부터 호가가 안 좋았던 것이 제 눈에 딱 띄었던 건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다들 다 각자 보는 게 다르겠지만은요. 저는 아침에 딱 파트런이 보였거든요. 네네. 파트런이 훅 빠지는 거 보이더니 오늘 파트런뿐만 아니라 주변 것들 다 안 좋았죠. 안 좋고요. 지금도 안 좋고 옆에 것들이 그냥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요. 훅 빠지니까요. 오늘 좀 코스닥은 한마디로 썰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글쎄요,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닐까요? 러셀 2000이 지금 러셀 1000하고 3000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지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조정폭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제 소형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좀 빠져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소형주에 대한 주가 하락이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한솔 테크닉스라든가 특히 이제 IT주 쪽에서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파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인터플렉스라든가 미래나노텍이라든가 실적이 조금만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낙폭 과대군을 좀 더 꼽으라고 한다라면 네. 여전히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쪽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오전장에는 외국인들 코스피 매도였습니다만은 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리적으로 좀 안정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라고 보고 있고, 전문 기본들이 약간 썰렁한 생각을 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냉정하게 우리 또, 이번엔, 이승원 대표 한번 생각 네. 들어보죠. 일단 그 실적들이 다 좋았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삼성증권,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대우증권, 지금 키움증권, 실적을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구조적으로 지금 그 기업들이 좀 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분기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14조 원대였고요. 그리고 고객 지금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3조 원대하고 4조 원대에 대한 거래대금에서 그 정도 실적에 대한 쪽을 보여줬다라면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라면은 훨씬 더 좋은 실적에 대한 쪽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게 되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죠. 올해 들어서 교보증권이 70%를 올랐다라든가 아니면 NH투자증권에 대한 NH 지금 농협증권으로 바뀌었죠. NH농협증권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동부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동부증권도 보게 되면은 이제 주가에 대한 쪽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소형사들에 대한 쪽들도 주가가 좋은 모습을 봐서는 증권주들도 의외 시세에 대한 가능성. 근데 이미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마켓 시장 스윙을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2분기에도 실적이 증권 업종으로 놓고 본다라면 2분기가 아니죠. 증권 업종으로서는 1분기인데 증권 업종 1분기의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진다라면 분명히 지금 보게 되면 올해 4분기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저는 저는 증권주, 여전히 약간, 저는 재미없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물어볼 없겠죠? 게임주 한번 얘기해볼까요? 게임주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안 하잖아요. 네네. 눈이 어지러워서 안 하는데, 전 그때부터 제가 없는 날 얘기해 놨던 그때 직접 하시는 분 나왔잖아요. 이 대표 나오셔갖고 컴투스 얘기했는데 그냥 컴투스는 관심주로만 보고만 있을 정도인데요. 컴투스랑 다른 여타 주식이랑 다른 이유.
딱 뭐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 전 이해를 될 듯 말 듯 해요. 사실 안 해보니까. 일단 이렇게 분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모바일 게임주하고 이제 RPG 게임을 만드는 PC 게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PC 게임 쪽에서는 뭐 NC 소프트가 대장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위메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액토즈도 뭐 그 모바일하고 다 하니까 PC 쪽 다 하니까 네. 그렇다 치지만 뭐 컴투스라든가 게임빌이라든가 이런 쪽을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내에서도 또 이제 다시 한번 분류가 나눠졌는데 어떤 분류가 나눠졌냐면은 이제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그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잘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유저 수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자체 플랫폼을 가져갔을 때 이제 그 역량이 드러나는 건데 만약에 유저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고사당하는 거거든요. 유저가 없어져서. 근데 이제 이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대신에 카카오톡이나 구글 플레이에 나눠줬던 그런 이제 지분에 대한 쪽을 더 이상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게 되면 내가 다른 회사 게임을 런칭을 시켜줬을 때 게임 개발사들도 구글 플레이에 줘야 되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배분율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투스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지금 게임빌과 함께 지금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좋은 모습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아, 이렇게 구글도 안 끼고 될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네요. 컴투스 플레이 이런 거를 다운 받아갖고 거기서부터 또 다운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삼성도 삼성 마켓이 있죠. 구글도 구글 플레이가 있고, 뭐 LG도 U 마켓이 있고, 뭐 통신사도 통신사별로 자기네 자체 이제 그 앱 그 장터를 만들어 놓고. 아이폰은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아이폰도 될 수도 있죠. 아이폰은 안 되죠. 왜냐면 아이폰 같은 허가를 안 경우는 해주잖아. 예, 맞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데 그게 이제 뭐 아이폰 자체는 뭐 아이폰은 결국에는 자기네 단독으로 가져가니까. 하지만 이제 이 안드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뭐 아이폰에 대한 비중이 거의 뭐 미미하기 때문에 뭐 신규 지금 터지는 스마트폰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아이폰의 비중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뭐 하여튼 외국까지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까지 본다라면은 이제 뭐 그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안드로이드 마켓이 일단 더 크니까 그쪽을 보고 또 아이폰 쪽은 어쩔 수 없이 뭐 끼고 들어가야겠죠. 쉽게 이거네요. 저도 오늘 좀 알아들었는데 삼성이나 삼성 앱이나 네이버 앱 마켓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제 또 하나 적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원래 아닌 것도 받겠느냐 안전하게 해야겠냐 뭐 예, 체크하잖아요. 네. 그럴 때 통해서 컴투스 마켓이 있다. 네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만들겠다. 아니 만들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먹겠다. 돈을. 그렇죠. 돈 1,000원이건 2,000원이건 나눠 먹던 거를 이제 혼자 먹겠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카카오톡을 끼지 않고 구글 플레이 직접 유통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안 끼고. 네네. 근데 이제는 아예 구글 플레이도 안 끼고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고. 근데 이 게임 그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게임 유저들은 찾아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임 유저들은 이게 뭐냐면 찾아서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다라고 하고 주위에서 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커뮤니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찾아서라도 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마 성공 가능성에 대한 쪽, 뭐 대대적인 성공에 대한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캡틴 마켓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또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좀 하겠지만 강한 것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땐 저런 게 좀 강해요. 저 호텔신라 있잖아요. 네네. 호텔신라랑 GKL 이런 게 좀 강하고 파라다이스는 좀 강하다가 약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텔신라 저는 이제 크게 관심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수고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저는 흥미가 갑니다. 뭐냐면 기간은 뭐 개나소나 막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주가는 안 움직여요. 오히려 조정보고 있는데 꾸준하게 외국인에서 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 가더라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이런 시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호텔실 한번 그런 거 같이 그런 차트 네, 한번 볼까요? 그런 거 가끔 있죠, 자기요.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호텔신라가 외국인이 좀 줄었었어요. 매도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사는 분위기예요. 사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화면에서 이 파란색 선이 밑에 하단부에 빨간 거? 파란색 선입니다. 네.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파란색 선에서 최근에 이제 매도를 좀 하다가 외국인이 사면서 같이 주가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예. 이런 모습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나온 김에 네, SK 네트워크스 한 점 봐주세요. 네. 이게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중요한 거. 네. 안 움직이죠. 꾸준하게 사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가장 낮았을 때가 14.17%대에서 지금 보게 되면 보유 비중이 16.25%로 지금 이제 1.5% 1. 몇 프로인가요? 14.17이니까 거의 2% 넘게 지금 상승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주가가 네. 뭐 외국인 사지 않건 간에 일정 비중이 있는데 주가는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형님이 팔지도 않았는데 주가 떨어진 것들 있죠. 네네. 떨어졌다 지금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뭔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관심 있게 매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가 보면 지나고 나면 좀 오르더라 하는 전 개인적인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호텔신라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안 움직인 건 여전히 SK 네트워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뭐 재미없겠죠. 예, 오늘 큰 움직임은 없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지나고 나면 오르더라는 거 있어 보이고요. 굳이 따져 보면 호텔신라라든가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오늘 좀 쉬고 있지만 저거 있잖아요. 아모레 그리고 또 아모레 아니 코스맥스 있죠. 전 코스맥스가 엄청 뭐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코스맥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 뭐 요거라고 표현하건 뭐라는 것들이요. 그리고 HT 네, 그거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국 화장품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정정 이거 사과 방송 들어야 돼. 네. 저는 말하고 나서 꼭 들어보는데 제가 완전히 더 착각했어요. 그 더쌤은 한국 화장품이야. 더쌤 한국 화장품 LG가 아니라 제가 예. 구매나 잘못 얘기했는데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듣고다 보니까 이상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찾아봤더니 네. 더쌤은 정정 들어갑니다. 한국 화장품인데 여하튼 한국 화장품이 올라요. 아침부터. 상한가 같네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나도 화장품이다. 최근에 그러니까 화장품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뭐 코리아나 이런 쪽까지 지금 코리아가 아직도 상장돼 있어요? 네, 그럼요. 이런 종목들로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그 주인이 누구예요, 이거?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주인이 누구야? 지금 대주주요. 이게 예전에 저거 웅진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그 대주주 같은 경우는 유상옥 씨 외 21인으로 돼 있는데요. 바뀌었나? 네, 많이 올랐네, 이거는. 개인. 네, 코리아나 자사주가 22%. 네. 여하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런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잘 쓰셨는데 쌍국님이 한국화장품 실적 황입니다 쓰셨는데요. 실적이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린 실적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 예. 우리 지난번에 LG 생활건강이 오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장품 인더스트리가 중국 관련된 게 여전히 살아있다. 예,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다. 중국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크게 흐름을 보게 되면은 중국 관련주들, 카지노, 화장품, 그 다음에 면세점, 이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구조가 하나 살아있고, 그 다음에 리온쿠첸, 리닉스도 그쪽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리온쿠첸까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코 관련주, 그 다음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기업들, 크레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기업들, 지금 삼성 물산이라든가, 아니면 SK CNC라든가 SDS 상장과 관련돼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으로 크게 하나 또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굳이 한다라면 정책 수혜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건자재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싫다니까. KCC도 리모델링 쪽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KCC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저쪽들 서울 개발 선거 관련돼서 개발 관련주로 분류되는 GS 건설 정책이라고 하면은 비정상의 정상화 이것도 역시 관련된 기업이겠죠. KT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쪽들 그러니까 크게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굳이 찾자라면 사물 인터넷까지 요 정도의 사물 인터넷에서 오른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가 아주 특이한 게 나왔어요. 이제 주가는 제자리 긴 음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혹시 좀 뉴스 보시면 찾아본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가가 연초에 4,000원짜리예요. 네. 이게 12,000원, 13,000원이었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3배가 갔잖아요. 네.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이 12,000원짜리에다가 18,000원짜리 레포트가 나왔어요 오늘요. 하나대투증권에서. 이게 정말 그러면 지금도 또 50%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보면 하여튼 장기적으로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근정적으로 썼어요. 주당 EPS 보고
18,000원이 16배 정도 본 그 PR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맞다 그러면 또 비싼 건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 18,000원 보는 게. 물론 판단은 다들 하시는 건 됩니다. 각자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대투증권에서 그런 레포트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대투증권 들어가셔서요. 아니면 여기서 뉴스 한번 쭉 찾아보시면 하나대투증권의 대충의 레포트 나오니까요.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콘까지 오늘 또 블루콘 올라왔고요. 요즘 보면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요즘 그 LG 그 헤드셋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걔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레포트로 보면 그 이제 블루콤에서 만든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 LG 그렇게 쓰고 혹시 봤죠? 네. 전화도 이렇게 받고 이런 것들 그게 LG 거예요. 애들이 많이 쓰는 게. 그게 뭐 삼성 거보다 싸다 그래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블루콤 건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LG 게 아닌데 그걸 쓰더라고요. 예전에도 보게 되면 그 삼성 거를 쓰는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은 LG 헤드셋이 좋아서 LG 거를 따로 구매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몰라, 애들, 예. 전에 했더니 삼성 거보다 싸다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남편이. 근데 모르겠더니 정말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했더니. 역시 가전제품은 금성입니다. 여하튼요.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이 오늘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또 훅 올라요. 네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쭉 올라가는 게 있고요. 앞서 이제 KCC 얘기했는데요. KCC는 건자재 따기보다는 에버랜드 때문에 올라갔다고 해요. 네, 에버랜드 그렇죠. 때문에 올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또 특징적 있으면 몇 개 정도 맞아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기가라인 같은 경우 올라가는데 걔는 이제 RF 칩을 만드는 거고 RF 칩 RF 필터를 만드는 와이드는 주가가 또 5일 연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어떤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왜냐면 이제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주인 있는 주식 이런 쪽만 이제 좀 강한 그런 모습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오늘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에서도 준비한 건 두 종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저부터 보자. SBS 컨텐츠 허브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SBS 컨텐츠 허브 최근에 이제 컨텐츠 쪽을 자꾸 이제 보자. 물론 이제 오늘도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컨텐츠 쪽이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많은 환경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규찬 기자가 구글 글래스를 쓰고서 우리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구글 글래스가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 또 이제 크롬캐스트에 대한 쪽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런 크롬캐스트가 어떤 작은 기존의 어떤 플랫폼을 무너뜨리는 뭐라 그럴까요? 골리앗과 다윗이 있다라면 다윗의 이 돌팔매의 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크롬캐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크롬캐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시청자들은 좀 시청하기 쉽지 않죠. 연세가 좀 계시면 좀 시청하기 쉽지 않은 이제 대한방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한방송에 대한 쪽을 아주 쉽게 시청하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어떤 그런 1인 미디어라든가 각종 컨텐츠,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 플랫폼 안에서만 영상을 쏘고 거기서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아주 다양화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크롬캐스트와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다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엔스크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가 이제 여러 가지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되게 될 텐데 이런 엔스크린 시대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기업들 아니면은 이런 제작사들 이런 쪽이 이제 계속해서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JTBC에 J 컨텐츠가 있다. 그다음에 SBS는 SBS 컨텐츠 허브가 있고 MBC에는 IMBC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듯이 지금 보게 되면 보고서에는 SBS 컨텐츠 허브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어디 거예요, 일단? SK증권 겁니다. SK증권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모바일 시대에 대한 쪽을 주목을 하자라는 겁니다. 모바일 시대에 대한 쪽을 모바일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 가장 지금 전환 움직임이 가장 더딘 쪽이 어디냐면 이 영상 컨텐츠 쪽이 지금 보게 되면 모바일로의 전환이 가장 느린 그런 쪽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뭐 당연히 영상에 대한 쪽을 하게 되면 과금에 대한 쪽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바일 쪽은 좀 비싸죠. 무한요금제에 대한 쪽이 비싼데 이 무한요금제가 출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게 되면 영상
영상 컨텐츠로의 전환에 대한 영상 컨텐츠가 모바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모바일 쪽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트래픽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무한 요금제에 대한 출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바일 소비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PC 앞에 앉아 있어야 됐고 텔레비전을 연결을 해갖고 다운로드 받아갖고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보게 되면 스마트폰에다 넣어서 이제 그 컨텐츠를 소비했다라면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지하철에서 보다가 그냥 가고 뭐 내가 진짜 어디 뭐 약속 장소에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그 접속해서 TV를 본다는 얘기죠. 모바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회사들에 대한 쪽들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3,5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는데 뭐 컨텐츠 쪽이 좋다라는 것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네. 질문 하나 들어가면 딱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보면 이제 무한 요금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매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 요즘 뭐 어떻게 잘 안 봤는데 다산 네트워크. 네,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했고요. 또 파이어링크 얘기할 때 그 얘기했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읽었는데 기가레이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무제한 요금제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진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레인이 좋아지는 이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다산 네트워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파이어링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였죠? 오늘 실적 발표해 갖고 실적 잘 나온 회사 윤종빈 전문가 닮았다고 사장님이 엔텔스라든가 이런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또 SBS 컨텐츠업이라든가 이 컨텐츠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무한요금제라는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당장 주가가 뭐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인터넷선이 처음에 모뎀에서 이쪽 랜으로 넘어오는 환경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다 유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무한 트래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뭐 결국에는 가격이 무한 요금제도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이렇게 환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IDC 센터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장비 쪽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쪽에 대한 수요, 중계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팽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쪽에서는 맨날 들어도 까먹는데 딱 정리한 건 이거 있잖아요. 엔텔스는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전자발찌는 얼마 하지도 않는 거고, 매출에서. 아니죠. 실제로 팔린 건 저거죠, 지금요. 눈에 보이는 건 저거죠. 사물에 던져 보이는 건 저거죠. 전자발찌? 전자발찌죠. 경찰청 납품한 거 아래. 그리고 기가레이는 RF 칩이었잖아요. 근데도 제 RF 칩 얘기를 우리가 1월 초에 듣긴 들었어. 이승원 대표한테 들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가는 3배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온다고 떠드는 애들이 나왔으니 정말 세상은 정말 모르면 당하는 거야 지금 이거. 트렌드가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변한다는 건데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글 크롬캐스트,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구글 글래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런 환경으로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거에 블루콤 얘기했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약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분이 삼성증권 여자분이 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 내년에 2천억 한다는 거. 작년에 800 몇십억인가 뭐 그랬잖아요. 근데 2년 만에 더블 이상이 난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주가는 3배 4배 가잖아요. 이게 아시죠? 이거 증자했잖아요. 무상 증자 다 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3배 4배 나와갖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모르는 주식 많지만 제가 본 주식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건데 하여튼 정말 주식은 모르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올라가는 게 정말 답답할 뿐이죠.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 다 아는 주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급락세를 보이는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KDB 대우증권에서 제목부터 썰렁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급락하는 주식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12870 이거 오늘 주가 훅 내리고 있죠. 오늘 얼마야? 8%인가? 빠지던데. 맞죠? 지금 얼마 빠져요?
제 눈에 갑자기 안 보여. YG 엔터테인먼트요? 7.27% 빠지는데요. 34,050원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딱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물량 자체가 이제 유상 물량이 이제 유무상 물량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제가 이게 내일 나올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네. 유무상 증자로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에서요, 네. 500만 주로 증가하는 것이고요. 차지하고 내일 아마 몇백만 주가 늘어날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그래요? 지금 이런 거 좀 먼저 파는 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포트는 때마침 잘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혹시 공시사항 보시면 네. 공개하면 나올 제가 이게 내일로 알고 있는데요. 20일 상자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딱 그것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 물량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유무상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상은 완전 서비스 받은 거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는 싸이와 신인 효과인데요. 이게 보시면 내용 보시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2분기에 보면 지금 다들 마찬가지지만 세월호 때문에 모든 매출은 급 줄어들었죠. 네. 행사라는 게 없잖아요. 주위에 보시면 연예인들이 돈 버는 게 행사라든가 신규 앨범 발표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보면 2분기에는 약간 썰렁할 수 있는 데다가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수급의 문제잖아요. 확인하셨어요? 네. 네네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공시사항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그거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언제는 날지 주시고요. 물론 이제 악동 뮤지션은 앨범이 기대 이상 성공을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 모든 것이 행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세월호 영향으로 일부 일정이 연기된 게 사실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5월로 예정되었던 음반 발매를 포함해 여러 아티스트들의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드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되겠죠. 해외 일정은 되겠지만 국내에서의 매출이 지금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것들의 부담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무상 증자 물량 왜 아직 못 찾았어요? 지금 찾고 있어요. 유무상 증자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주식 보면 지금 현재 유무상 증자로와 발행 주식세가 1,400조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받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요. Y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여기 대우증권은요. 기존에 얼마였어요? 기존에 7만 원에서 5만 8천 원 줄여놨습니다. 5만 8천 원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물량 때문에 좀 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YG랑 특히 YG, SF, CJNM에 대한 여전히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성호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 음원 시장이 얼마나 했어요? 14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140억 달러인데요. 그 중에 1위가 미국이 한 4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30몇 억 달러 됩니다. 우리나라가 2억 달러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직 1억 달러도 안 됩니다. 9,50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도, 중국도요. 결국은 일본도, 중국도 결국 30억, 40억 달러 가는 거죠. 지금 다 30에서 40배까지 음원 시장이 커진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텐센트나 이런 애들이 음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큰 틀에서 한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단기적으로 보시면 답이 안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각종 산업별로 있잖아요. 산업별로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우리나라보다 얼마만 작은데 이게 얼마만큼까지 커질 수 있는 때 우리나라랑 비교하시건 아니면 중국이랑 비교하시건 아니면 미국이랑 비교하시건 예를 들어서 딱 이런 거죠. 일본은 너무 멀다 하면 한국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한국이랑. 그래서 우리나라랑 인구수 대비 한 30배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30배 정도 나오지 않나? 30배가 뭐야? 30배 정도 나오죠. 30배 정도 나오는데요. 더 나오죠, 사실은. 우리나라 5천만이면 예. 중국에 15억이면 30배잖아요. 공식적으로 15억인데. 아니, 여튼, 예. 30배 정도, 공식적으로는 30배잖아요. 네. 근데 음원 시장이 우리나라의 절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반이잖아요, 절반.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배 커지냐? 쉽게 60배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단순하게 수학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화장품도 얘기하고, 골프 시장도 간혹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인 거는 아무도 모르죠. 단기적으로 맞히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제가 할 능력도 아니고,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국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성훈 대표한테도 그러잖아요. 주위에 어린 친구들, 후배들, 사회체육과 나온 애들 보면 중국어 조금만 해갖고 중국과라고.
거기 가서 이제 골프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든 그게 이제 돈을 벌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그 시장을 보는 그런 해외 시장이라든가 우리 시장에 관련돼서 오른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필라 코리아 같은 거 뭐 엄청 좋아질 거라고 뻥 까는 거 뻥이랑 마찬가지 뭐 지금 보면 꿈 같은 소리인데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되었건 YG 엔터테인먼트 단기적으로 보면 이 제목 자체가 이렇잖아요. 단기 물량 부담, 장기적으로는 싸이와 신효과. 네. 그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이제 상당히 CEO 교부가 돼서 내일 이제 물량이 출하가 됩니다. 맞죠? 근데 내일이요. 이제 오늘 뭐 어제부터 사실은 금요일부터는 그 공매도가 됐는데 공매도 물량이 지난 한 3개월간 보게 되면은 발표 이후에 증자에 대한 얘기 발표 이후에 별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게 되면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차익에 대한 거래가 별로 없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물량에 대한 쪽 뭐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시장에서 소화가 뭐 거의 다 됐다, 뭐 소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쪽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지금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쪽은 뭐 SM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SM 그 YG는 아예 이제 주식에 대한 희석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면 지금 보게 되면은 SM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뭐 일시적인 뭐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가 아닌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SM 쪽이 좀 더 같은 값어치에서 놓고 본다라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투자에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뭐 하여튼 CJ 인행 같은 게 없는 거고 하여튼 순서는 하여튼 CJ의 SM YG다. 근데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YG 들어가려는데 미국, 중국 MBN은 입사 원서 쓰기조차 민망하더라. 아, 여기서는 아마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나? 예, 딱 한 종목에서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 하여튼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예요. 하여튼 미국 MBA를 해도, 그러니까 중국 MBA를 해도 오히려 삼성 가는 것보다 YG 가려고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삼성 가면 좋겠죠. 좋은데 하여튼. 제가 아는 친구가 가려고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입사를 하다 입사 지원서라도 내려고 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전부 다 미국이랑 중국 MBA더라. 그거죠, 그거. 네. 그만큼 MBA가 몰린다는 얘기는 돈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고요. 대차 있잖아요, 대차. 네네. 그래서 오늘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늘 급반등도 대차의 상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롱숏 펀드 쪽에서 그 매도 쳤던 쪽에 대한 물량이 줄어드는 거, 뭐 LG 이노텍,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대차 물량이 크게 거래가 되는 곳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보는 쪽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0만 주씩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차에 대한 쪽이 체결이 됐고 또 반면에 200만 주가 또 대차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가요? 하나케미칼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대차에 대한 그 감소에 대한 쪽도 이제 한 2천만 주 이상 나왔습니다만은 또 대차 상환도 한 2천만 주 나왔습니다만은 체결도 뭐 200만 주, 300만 주 단위로 예, 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에 대한 시장에서의 시각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근데. 저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차 시장에 대한 쪽은 이게 분명히 시장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들은 물량을 못 구해서 공매도를 못 치지 않습니까? 이거를 차라리 네이키드 숏을 열어나갔고 차라리 이쪽도 차라리 가능하게 개인들도 접근하게 해야지 기회가 이제 공평해지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런 억지 대차 이런 것들도 물량이 없어도 못 치는 근데 그건 이성원 대표가 지금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데요. 개인한테 이걸 함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증거금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매도가 되면 발산이 되면 증거금뿐만 아니라 그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고가 나는데 사고 정도가 엄청 크게 나요. 그래갖고 그거는 개인들에게 쉽지가 않아요. 대차 선수들에게 말만큼 쉽지 않아요. 공매도 하는 선수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요? 대차가 훨씬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매도가. 그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다는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알 수 있지만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말이 맞죠. 맞고 얼핏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 친구들이 잘 쉽게 얘기하고 자신감이 표출인데요. 시장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개꼬락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롱숏 포트 작년부터 히트 치잖아요. 한 방에 훅 나갈 수 있어요.
한방, 이건 저는 그 트렌드라고 때문에 그렇고요. 예전에 보면 공매도가 이제 허용이 안 됐는데 잘못 나가는 적이 있어요. 시스템 미비될 때. 네네. 결국 그거는 엄청 강도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목숨이 오가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는 그래서 그 증권시장의 선진이랑 상관없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무조건 금지하는 거로. 저는 반대로 개인들도 다 공매도가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좌 하나에서 선물, 현물, 공매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네.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그 경험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전에 대한민국에서도 쌍팔년도요, 살인사건도 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투자 문화가 많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도 살인사건도 막 그러고, 그래서 예전에 주식 관련된 외국 영화 보더라도요, 그런 결국 살인사건도 나고 그런 게 있어갖고, 저한테 그거는 불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불법으로. 그러면 저거랑 상관없이, 예. 그래서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맞잖아요. 이학년 말씀 오케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그거는 동의하는 게, 지금 대차 제도로는 안 되고, 아예 다 없애든가, 근데 다 없앨 수는 없어요. 다 기존에 있던 그 금융 기법들이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없애지 못할 거라면 다 같이 열어줘서 아예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돼요. 저라면 또 없애는 거 또 있죠. 뭐요? 풋옵션도 없애죠. 저를 국회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풋옵션도 내가 무조건 불법으로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좀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면서 풋옵션을 살 생각을 해? 그렇습니까? 그거는 불법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지금 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정말 불법이에요. 저는 소신이요, 소신. 네네. 그게 합리적인 걸 떠나서 소신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네. 토크 배틀 시간 넘어가죠. 네, 토크 배틀 시간 하는데요.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자. 저는 사실 편의점에 잘 안 가요. 그래서 네네. 솔직히 CU라며 이게요. 네. BGF 리테일이 네. CU가 예전에 바이더웨이? 아니 그 패밀리마트요. 패밀리마트. 보강 패밀리마트. 예. 그래서 BGF 리테일이 요번에 공부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예. 근데 금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CU를 자주 가는데 서울 시민의 숲 그 안에 그 편의점이 네 군데인가 5군데인가 6군데인가 있어요. 독점에? 근데 다 독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CU 패밀리마트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만 파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CU 전용으로? 예. 근데 이놈 아들놈의 자식이 꼭 그 비싼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그래갖고 옆에 가면은 아이스크림 60% 70% 세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 알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류바 아예 그런 빙과류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빙과류밖에 안 되는데 옆에 또 CU에서 파는 거 그런 거는 빙과는 할인폭도 커갖고 60% 70% 할인해 주거든요. 근데 이걸 안 먹고 꼭 CU에서 파는 1,500원짜리를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CU를 자주 가죠. 그래요? 예. 그거 보니까 올림픽공원도 독점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올림픽공원에도 CU 본 것 같은데? 네네. 올림픽공원에서도?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GS인가? 근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논조는 이거예요. 오늘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오늘 이게 상장 공모가 180대 1인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상장 공모 가격이 41,000원인데 오늘 시초가 57,000원이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위아래로 15%인데요. 오늘 벌써 7만원 레포트가 나왔어요. 네. 아래로 보면 48,000원짜리 레포트도 있어요. 네.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네. 극명하게 갈려요. 된다는 놈은 지금보다 훨씬 간다는 것이고요. 이런 거 용기도 쉽지 않죠. 이거는 너무 크게 볼 일이 아니다 하면서 48,000원밖에 안 쓴 애가 있어요. 레포트. 네. 오늘 보시면은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몰리느냐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안 가서 편의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컵라면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컵라면은 애들이 엄청 사 먹는 건 내가 알아. 그리고 네네. 정가를 받으니까 그런 삼각김밥 많이 먹고. 그런 걸 먹는데 그렇게만 해도 된다 그러면 지금 GS 리테일도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주가 별로 재미없지 않아요? 네,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다고들 그러는 거야? 일단 좋다 안 된다. 전 좋다고 장기적으로는 될 거다. 장기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편의점에 대한 상승 쪽에 대한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에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시점, 즉 40%에 대한 비중이 넘어서면서부터 편의점 쪽에 대한 매출이 늘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마트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들용 선블럭을 사주려고 갔어요. 근데 굳이 그 선크림이 어차피 한 해 지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1+1 아니면은 보게 되면 양도 많아요. 1+1에다가 또 보게 되면은 뭐 2개 사면 40% 할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양이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양이 작은 거를 찾고 싶었는데 그런 제품을 마트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트 가격이 싸기는 싸지만 사실은 더 많은 대량 구매를 유도를 시켜서 물건을 싸게 파는 것에 불과한 거지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싸게 팔게 하는 거지 사실은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단가로 놓고 보게 된다. 하나만 샀을 때 놓고 보게 되면 마트가 굳이 싼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마트에 있는 제품과 같은 대량 구매 2개, 3개 번들 1+1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오히려 그냥 내가 적은 용량을 잠깐 사서 쓰는 그런 소비에 대한 쪽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2, 3인 가구보다도 오히려 4, 5인 가구보다도 1인 가구일수록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소비 지출에 대한 성향이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일본 시장이 지금 1인 그 가구에 대한 비중이 지금 40%가 넘어갔을 때 편의점에 대한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장기적인 트렌드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55%가 지금 뭐 1인 가구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아마 이쪽에 대한 논리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요. 네. 저희 방송은 주식도 하지만 상식도 알려드리잖아요. 네네. 아까 아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잘 들으세요. 혹시 네네. 주위에 아기분 있는 분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있으신 분 하면 선블락 로션 네네. 하잖아요. 네. 선블락 로션 산다며요. 네네. 사잖아요. 근데 보시면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요. 네. 그 보면 이제 SPF라고 알죠? 네네. SPF 다들 아시죠?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 SPF요. 높은 것만 찾는 분 있어요. 높은 게 좋다고. 네네. SPF 30은 잘 안 쓰고 50이면 좋다 그러고 또 네. 그 마트에서 여자들이 SPF 50이에요, 55에요, 60이에요, 최고로 좋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애들한테 그런 거 하시면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요. SPF는 1이었지 1. 네. 1 단위가 지속성이 10분에서 15분 갑니다. 1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SPF 50이면요 약간 상대적으로 두껍고 진하다는 거잖아요. 50이면 대충 보면 500분에서 이렇게 길게 보면 750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옅은 거를 발라야 돼요. 애들은 얕은 거.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SPF는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애들한테는요, 우리 얕은 걸 발라줘야 돼요. 애들 피부가 안 좋으니까요. 우리 그 스프레이가 내가 요즘에 많이 나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거 하나 배웠죠? 네. 스프레이가 요즘에 스프레이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스프레이식을 바르는데 애들은 이게 둘째가 그 스프레이를 핥아먹어갖고 어쩔 수 없이 그 로션식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SPF 애들 거는 한 30에서 35 사이 그 정도에서 이제 스프레이형보다는 로션형 그리고 이제 용량이 좀 작은 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애들 거 같은 경우는 한 해 쓰고 버려야 되니까 어차피 그것도 그 선블럭도 1년 지나면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이 많은 거 사시지 마시고 작은 거 사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소비에 대한 증대 이런 것들이 편의점에 대한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떠나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아침부터 약한 거, 저는 이제 덕산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파트론도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스마트 기기들 부품주도 훅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건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세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갤럭시 S 삼성의 판매량 1분기에서 삼성의 스마트 기기 판매량이 중국에서 18%대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3분기만 하더라도 30%대 중반대였죠. 36%네 35%네 뭐 이랬는데 지금 오히려 훅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애플도 10%에 불과했거든요. 애플도 사실은 뭐 그 삼성 차이나 모바일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뭐 7억 명의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는 그거를 갖다가 작년 연말부터 런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온전히 1분기에는 모바일 그 애플 제품을 팔 수 있었는데 그 가격대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라면은 그 점유율을 놓고 본다면 10%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파괴적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2위 레노버
3위가 샤오미, 그다음에 4위가 쿨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국계 스마트폰 업계들이 이렇게 대거 포진을 해 있다라는 거. 뭐 샤오미나 레노버 보게 되면은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품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한 쪽에 시달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한번 반짝해갖고 그 저쪽 때문에 한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아예 그 다른 쪽들, 아예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TV 쪽, 그 자동차용 LED를 아예 자동차용 카메라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패드 태블릿 PC 쪽에 들어가는 부품 쪽이 매출이 나오는 쪽은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그런 쪽들마저도 최근에는 주가가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또 하나 저기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 저는 이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그 KT가 그 어저께까지 혼자 영업했잖아요. 네. 오늘부터 LG U+가 영업 시작하고요. 내일부터 SK텔레콤이 영업 시작을 하잖아요. 그 3개 상자에 들어가는데요. 요번에 KT가 친 게 이제 좀 오래된 거, 2년 이상 된 거 할인한 거랑 저가 중가를 저가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단가를 훅 떨어뜨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제일 하이엔드 제품 뭐 100만 원짜리도 예를 들어 90만 원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이없는 게 갤럭시 S 이번에는 5인가 6예요. 이번에 나온 건 S5고 다음번에 나올 게 6죠. 그 S5가 LTEA보다 비싸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씩 훅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보세요. 리스트 가격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 보면 이번에 SKT 내일부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SK도 뭐 전용 제품이나 가격 훅 치겠다는 거잖아요. 가격 훅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 제조업체 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부품업체도 죽는 거잖아요. 네. 부품업체 후려치겠죠. 야, 이게 무슨 뭐예요? 이렇게 더불어 살자 그러면서 삼성의 모든 가격이 나를 떠안을 그러면 삼성이 아니지. 그러면 LG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중국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가격 하락 압박이 모두한테 간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겠고요. 이제 보조금 이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샤오미 보셨어요? 샤오미? 샤오미 어떤가요? 샤오미 이번에 샤오미의 미에다가 MI에다가 패드라 나왔고요. 미 패드라 나왔어요. 아직 일반한테 판매를 안 했는데요. 제품은 공개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아이패드 미니가요. 최저 기본형이 $499에 시작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똑같은, 걔네 말은 거의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걸 지금 요번에 230불, 240불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 엄청 좋다고 해요. 평가가 엄청 좋아요. 예를 보면 안뚜뚜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안뚜뚜 이런 거 평가 지수가 되게 엄청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 제품이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CPU도 제일 좋은 거 쓰고 등등등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막 추세가 나는 거죠. 딱 아이패드의 절반 가격인데 지금 이게요. 그래서 사실 나오면 저도 사고 싶을 정도거든요. 지금 그거를요. 디자인 역시 그 샤오미 스타일의 디자인, 네, 컬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려 약간 있네요. 이제 뒤에 플라스틱 해갖고 네. 5C의 어떤 재질을 살렸다면서 화면 좀 약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텐데. 예. 샤오미에 대한 그대로 컬러감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이거 레이준이 지금 발표하는 레이준 같은데요? 맞아요. 예, 네. 레이준이 지금 발표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샤오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컨셉이 그대로 녹아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좋다 이거죠. 샤오미 안 가면서 전반적 가격 훅 떨어뜨리면 딴 데는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이면 버틸 수 있지만 이번에 LG전자에서 나오는 거, G패드 이번에 더욱더 확 공격적으로 마케팅 한다고 지난주에 3개 제품 동시에 발표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가격을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의 하락 압박이, 하향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오늘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그 샤오미 미 패드 소식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40불. 네, 240불이고 또 하나 이제 더 재미나는 것이 이번에 그 LED, 네. 그 풀 HD LED의 그거를 49인치짜리를 무슨 599불인가 뭐 또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요. 네. 그 샤오미에서 TV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확 바뀌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바뀌는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미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 비패드뿐만 아니라 샤오미 MI3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한글화가 안 돼 갖고 문제지만 이제 미국판 있잖아요. 미국판 해외판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MI3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갤럭시 S4 그런 시리즈의 하이엔드 쪽인데 나름 그래봤자 345불 뭐 이런 것밖에 안 하는 것인데 그게 예전에 중국 오리지널 중국만 만들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팔 수 있는 거, GSM 그런 주파수 넣는 거. 우리나라에도 제가 확인하는 우리나라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글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얘네가 이제 독특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구글 플레이를 쓰는 게 아니라 샤오미 마켓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씁니다. 미 마켓이라는 걸 써갖고. 그때 레이준이 처음에 샤오미를 들고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드웨어로 돈을 남길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샤오미 마켓에 들어가면 한글화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한글화된 거 안 쓰고 미국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쓰는데 문제 없죠. 한글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바뀌는데 그런 관점이 지금 시장이 많이 훅훅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관심 갖고 볼만한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넘어가자. 예, 이거는 이제, 해놓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 내가 네, 다 줘줄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지면은 자기가 이길 수 있나 그래도?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충분히 이깁니다. 제가 7승 있고요. 네. 이게 제가 좀 져줘야 되는데. 네. 먼저 하세요. 제가 기준까지 잡겠습니다. 네네. 2011.80이니까요. 2012포인트 잡겠습니다. 오늘도, 어차피 계속해서 로우를 해서 졌는데, 로우 가겠습니다. 로요? 네. 전 오늘도 하이 갑니다. 오늘도 하이. 네. 네. 네,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코스닥이 네. 밀려서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봤을 때 시장 자체 힘 자체가 아주 약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도 좀 돌 것 같고요. 네. 좀 하락이 멈출 것 같고요. 코스피도 좀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2012포인트죠? 12. 네. 2012.1012포인트 과감하게 하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저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아주 나빠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보면요. 갑자기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붙어 있었는데 네. 그냥 쭉 올라가요. 위닉스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여름 있잖아요, 여름. 네.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계속 논쟁을 한 번 했지만, 저는 하여튼, 앞으로 비가 오고, 눅눅해지는 날짜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큰 산업 사이클을 보면 아직도 도입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위닉스 같은 거, 위닉스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습기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써보면 이제 저도 써보고 보지만 이게 답답한 건 이제 덥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누군가 해결해 나가는 시기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또 있어요, 사실요. 에어컨도 소음이 있지만 이것도 소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좀 잘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기 좀 보죠. 후기는 이번에 욕 좀 먹어야 돼. 네, 후기가 일단은 기린환자 씨님께서 장비의 문제인가요? 끊기는 게 들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5월 16일자 방송은 듣다가 포기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반성을 해야 돼, 있습니다. 반성. 네. 네. 근데 이쪽 라인에 대한 문제라서, 그거는 조금은 저희도 라인 쪽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결단과학씨님은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지금 밑에 쭉 한번 볼까요? 결단과학씨님께서 올려주셨고요. 그럭저럭님께서 건설주가 정말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깐만, 저도 내용 네. 화면 좀 저는 잘 안 보여갖고요. 잠시만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잘 안 보여갖고. 건설주가 정말 좋을까요? 건설주 쪽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그럭저럭님께서. 그럭저럭님.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 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건설주는 어찌 보면 되게 쉬워요. 네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나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딱 하나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제외하고는요, 좀 더 부동산 가격. 네. 그다음에 안구님께서도 네. 계속해서 심하게 끊깁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끊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일 받을 건 받아갖고 혹시 너무 이상한 날은 수정으로 올려주는 거 네네.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 얘기하는 데 끊어요.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건설주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5년 동안 안 올라갔거든요. 네. 왜냐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갖고요. 부동산 살린다는데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잠깐 올라갔는데요. 올라간 거는 사실 전세값밖에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세값 올라가고는 주택 가격이 건설주가 안 올라간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것부터 기대감은 항상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 되겠고요. 그럼 지금 GS건설을 왜 살아있느냐? 오늘 못 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보면 안 빠지잖아요, 별로요. 예. 삼성엔진이 아까 뭐 공매도에 뭐 청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떻게 됐건 GS건설이 지금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지도 않죠. 이거 쪽팔린 거죠, 이거. 이게 10만원 같은 건데, 어쨌든 이거는 딱 하나 선거 때문에 그런 거죠. 선거. 그래서 선거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하여튼 개발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 아시죠? 한국전력이랑 한전기술의 얘네들이 올해 말인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내년인데까지 법으로 이전 가야 되잖아요. 네. 지방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본사가 아니게 돼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개발하려는 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대투증권에서 그날 레포트 쓴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주택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 생각하면 더 떨어진다 만약 생각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더 그잖아요. 누가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또 다른 분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지금 안 들린다, 끊긴다라는. 욕 바가지 먹었어. 님, 둘리님 말씀해 주셨고요. 해오소님께서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지금 그 손실이 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 욕 바가지 먹었어. 네네. 어떻게 하면 좋죠? 처음부터 지금이랑 똑같아요. 삼성정밀화학은 장기적으로 다코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상반기, 하반기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그건 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단기적으로 된다고 그랬던 삼성증권에 가서 항의해야 돼, 이거. 네네. 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펀더멘탈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하반기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고요. 제가 연초부터 말했던 게 두 종목이잖아요. 하반기 하나는 하이스코. 하이스코는 대박이 났고. 하이스코는 미친 거죠, 그게. 예. 올라갈 이유를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여튼 그런 거나 삼성정밀하고 똑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SKCNC는요, SKCNC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엄청 비싼 주식이니까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네. 어떤 경우도 이런 분도 생겨요. SKCNC 이러다가 또 3%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또 어떤 분이 또 쓴다니까요? 비싼 주식, 비싼 주식. 이양용이 개새끼. 비싼 주식 얘기했다고. 딱 써요! 어디가 쓴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400만원짜리. 잘 들으셔야 돼. 이거 곱하기 25예요, 주가가.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5,000원짜리면 25야, 25. 엄청 비싼 주식이야, 이거. SK그룹 주들이 액면가가 다 싸죠. 텔레콤도 500원이고요. SKCNC는 액면가가 200원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너무 비싸지? 사실, 가격이면. 25배인데 어떻게 25배 이거면 400만이 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은 200원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지. 200원이죠. 왜냐면 대주주기 때문에. 액면가로 대주주도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 그건. 처음에 돈을 들어가는 계좌에 들어올 때 액면가로 입고되거든요. 입고인데 처음에 저게 들어갈 때 돈을 넣었을 때 얼마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네네. 자본금만큼 딱 넣으셨으니까. 자본금 비중으로 딱 보시면 되죠. 봤어? 네. 자본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자본금 할 때부터 그걸로 잡았을지 모르죠. 더 추가적으로 입금했을지 모르죠. 추가적으로. 그럼 주식을 더 받으셨겠죠. 아니죠. 그건 다른 얘기죠. 모르는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 좌표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거 농담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전 몰랐는데요.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돼. 네네. 팟빵 보시면 거기 하트 모양 있더라고. 여기. 나 그걸 몰랐네 또. 보게 되면 하트요? 여기 좋아요. 애플리케이션에. 애플리케이션에. PC에서도 좋아요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팟빵에서 볼 때, 그 하트가 있어요. 들어보실 때요. 애플을 들으실 때,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